네, 반전을 기다리며 점점점이라고 주제를 가져오셨는데 네. 일단 그 반전이 모르겠어요. 이게 유럽과 미국이 반등을 한 게 오늘 국내 증시에 당연히 반영이 될 텐데 이게 기술적인 반등일지 아니면 좀 추세적으로 뭔가 시장을 되돌리는 듯한 움직임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그 반전이 이 반전인가요? 일단 그 스토리의 어떤 타임라인을 한번 구성을 좀 해보면은 일단 반전의 실마리가 어느 정도 좀 이제 풀릴 기미가 보인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이 푸틴이라는 인물에 대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푸틴이라는 인물을 신뢰하지 않는 쪽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시장을 계속 이제 부담을 좀 주는 요인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일단 네. 시장 잠깐 점검하고요. 네. 코스피가 그래도 지난 거래 어제 뭐 하루 쉬었지만 지난 거래일도 이거 뭐 결과론적으로는 잘 버텼다. 일단 전저점 지지 테스트는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테스트는 이제 통과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전저점을 안 깼어요. 그죠? 안 깼어요. 근데 요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2,700선에서 한번 좀 이렇게 지지 시도를 이제 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다 싶으니까 이제 2,600까지 이제 다시 한번 테스트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지금 그 아시아 주요 증시 가운데서 지금 이 전저점을 지켜낸 유일한 증시가 우리 코스피예요. 예,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우려가 그 확산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우리 시장은 그러니까 물론 안 맞은 건 아니에요. 근데 덜 맞았다 이거죠. 확실히 좀 덜 맞았다. 이제 요 부분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아시아 증시 한번 잠깐 볼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거 니케이입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인데요. 요거 전저점 그냥 아주 시원하게 깨버렸잖아요. 그죠? 예, 요 아시아 증시에서. 그리고 또 이제 상해 종합도 한번 가보죠. 자, 상해 종합도 전저점 아주 강하게 이제 깨버렸죠. 자, 그리고 뭐 홍콩 항생 정도까지 보죠. 예, 홍콩 항생 역시도 예, 전저점 아주 그냥 강하게 이제 깨버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코스피를 보게 되면 자 전저점을 좀 지켜내고 있다. 이게 사실 꿈보다 해몽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간밤에 결국에 이제 대선 결과가 이제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대선이라는 그 대내 이벤트가 좀 있었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게 모르게 시나브로 조금 이제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좀 기대감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뒤늦게 들어요. 뭐 꿈보다 해몽일 수 있지만, 근데 요 부분은 며칠 정도 지켜보게 되면은 좀 확인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은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설입니다. 뭐 꿈보다 해몽 쪽의 그런 이제 해석이지만 우리 시장이 유독 그래도 다른 증시에 비해서 이제 잘 버틴 이유가 이제 무엇일까 한번 뜯어보게 되면은 역시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영향도 있지 않나 좀 내심 그렇게 좀 추정을 좀 이제 해보고요. 자 그렇다면 시장을 한번 점검했어요. 그러면 자, 반전의 실마리를 이제 풀어가는 스토리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실마리를 푸는 거에 대한 첫 단초가 무엇이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무고한 생명이 이제 매일매일 쓰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서 푸틴이 요구했던 내용 중에 이제 그 나토 가입을 이제 포기하는 쪽에 대한 발언 뭐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친러 지역 그쪽에 대한 독립을 뭐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면서 상당히 좀 유화적으로 좀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저 이제 푸틴이라는 인물에게 일단 카드를 지금 던져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푸틴 입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일단 푸틴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일단 요 푸틴의 고민을 한번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굉장히 좀 짧게 끝낼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었다였죠. 근데 이게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죠. 우크라이나는 지금 굉장히 좀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고 또 그 물심양면으로 좀 물밑에서는 사실 서방 세계에서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굉장히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이 전쟁 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국제사회의 이제 전방위적인 제재로 인해서 지금 당장에 다음 주에 이 러시아가 이제 디폴트 선언을 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요 이제 제재가 되다 보니까 이제 굴지의 글로벌 그 기업들 러시아에 이제 진출한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지금 철수를 하고 있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루브라 가치도 이제 폭락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대내 여론도 지금 사실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는 가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푸틴의 그 지지율이 네. 올라가는 쪽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속내를 뜯어보게 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 지금 사실은 좀 약간 좀 그 강압적으로 좀 반전 시위를 좀 누른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외부로 통하는 인터넷까지도 이제 차단한다 이런 이제 소식까지 들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대내적으로 지금 반전 여론이 지금 고조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부담도 이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카드를 던졌어요. 그런데 지금 푸틴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사람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아, 그래? 할까?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중간에서 누군가가 분명히 중재자로 나서줘야지만 이제 요게 좀 어느 정도 이제 봉합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이제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의 역할론이 이제 솔솔이 이제 부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푸틴이라는 인물에게 어느 정도 먹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유일하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때도 느끼셨잖아요. 베이징 동계 올림픽 기간 동안에는 어쨌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밑에서 어떤 교감이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하는데, 자,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시나리오를 그려볼 수 있겠죠.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푸틴 대통령에게, 푸틴아, 그 젤렌스키가 저 정도 좀 나오면 뭐 좀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체면 차리는 선에서 뭐 좀 이렇게 해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식의 이제 좀 중재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렇게 시나리오가 만약에 펼쳐진다면은 그러면은 시장은 또 의외로 이제 급반전이 나올 수 있고 사실 이제 어제 뉴욕 증시에 이 급등도 사실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했다.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이제 다시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급락을 하게 되고 시장도 많이 오르고 이랬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일단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외신에 계속 이제 우리가 귀를 쫑긋 세워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쪽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반전의 시나리오에 대한 어떤 스토리라인을 여러분들께 이제 한번 그려드렸으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초점을 좀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일단은 좀 기대를 해보는 쪽으로 좀 가보도록 하죠. 아, 그럼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져.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술적으로 시장을 점검해 드렸다시피 네. 그런 어떤 난리통에도 우리 코스피가 일단 전저점을 지켜냈다라는 점에서 일단은 기술적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럼 여기서 기술적으로 전저점을 지켜냈다라는 것은 결국에 이제 다른 증시에 비해서 뭔가 좀 상방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시장 대비 잘 버텼다. 시장 내에서도 종목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하락할 때도 잘 버텨주는 종목들이 결국엔 반등할 때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여러분들 그런 이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시장도 지금 굉장히 좀 그 잘 버텼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런 이제 반전의 시나리오에다가 이제 우리 이제 대선이 일단 끝났기 때문에 신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많이 이제 같이 곁들여서 반영이 된다면 반전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시장 좀 기대감을 가지고 볼 만한 네.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시장에 대한 그리고 포트와 계좌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있으실 것 같습니다. 027-4822, 027-4822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샵 2034로 문자 남겨주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포트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네. 삼지전자 실적이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나왔어요. 역시나 전망대로. 예, 실적이 무지하게 잘 나왔어요. 일단 이거 삼지전자 차트를 보면서 실적 한번 점검해 드릴게요. 일단은 삼지전자가 지난해 이제 매출이 2조 5천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57%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931억으로 전년비 94%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종목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때 아마 실적 발표가 나면 이렇게 나올 것이다. 매출액 및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 법인 이렇게 해갖고 나올 거다 했는데 실제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실적이 장후에 발표되고 나서 요거 시간의 거래 현황을 좀 보여드릴게요. 요게 시간외로 일단 상한가를 갔었어요. 5시 30분까지 시간의 단일가에서 계속 상한가를 유지하다가 막판에 이제 상한가가 좀 풀리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서 지금 그 거래량이 좀 어마어마하게 좀 이제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모르긴 몰라도 삼지전자는 일단 변동성 굉장히 크게 나올 거예요. 물론 이제 급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날이기는 한데 근데 시간에서 이렇게 폭발적으로 정말 뭐 단일가 거래에서 뭐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을 정도로 이 실적에 대한 파급력이 좀 크긴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삼지전자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냐면 제가 요거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 9,700원을 제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분명히 이제 목표가 아마 도모 시도는 나오리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게 11,700원이든 800원이든 12,100원이든 12,200원이든 어쨌건 오늘 이제 그 목표가에 근접을 하면은요, 일단 절반 정도 수익은 좀 실현하는 걸 제시해 드릴게요. 왜냐면 그 끌고 갈 종목이기는 한데, 일단 오늘은 좀 변동성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뭐 어쨌건 뉴욕 증시 어떤 급등까지 좀 보태진다면은 의외로 또 이제 꽤 어떤 강한 시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출렁거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터졌잖아요. 그리고 이 바닥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또 위에서 이제 또 매물벽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은 어떠한 경우라도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면 이제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그러다 이제 종가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인 12,000원에 안착을 한다면 그럼 제가 이제 내일 또 이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AS를 좀 해드리는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이제 여담성으로 좀 드리자면은 일단 대선이 이제 마무리가 됐어요. 그죠? 네.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거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선과 관련해서 이제 인물 테마주들을 맞아요. 이제 많이 접근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의 당락에 관계없이 일단 오늘은 저는 사실은 이제 그냥 아침에 좀 매도를 하셨으면 하는 이런 인맥 관련주요? 예. 왜냐하면 네. 그러니까 인물주는 이제 오늘 예를 들면 이제 그 당선된 후보 관련주들은 아침에 좀 이제 갭으로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시 좀 이제 꺾일 가능성이 있고 낙선한 후보 관련주들은 아마 아침부터 좀 많이 빠질 겁니다. 근데 이제 요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인물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어떤 리스크를 항상 우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대신에 이제 반면에 이제 그 당선된 후보 관련한 이제 정책주들은 지금부터 힘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좀 있다. 그렇죠. 오늘부터 예, 이제 예, 뭐 예. 찾기 다시 찾기에 그렇죠, 들어가게 그렇죠. 되면서 좀 예. 재조명을 받겠죠. 제가 그래서 네. 제 그냥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닌데 요렇게 한번 보시죠. 요거 이제 인물주 중에서 요거 서현이라는 종목이죠. 이제 아시잖아요. 지금 이제 지금 당선인 관련주였잖아요. 근데 시세는 이미 진작에 났고 계속 하락하다가 이 선거가 임박하자마자 오히려 더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주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갭으로 좀 올랐다가 다시 뭐 주저앉을 수는 있는데 인물주는 이런 식으로 좀 사그라드는데 근데 이제 이 후보 관련한 정책주는 조금 최근에 양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요건 자연과 환경이란 종목이에요. 근데 요 종목은 오히려 최근에 바닥을 다지고 오히려 이제 그 거래를 지금 이제 그 대량 거래를 수반해가 지금 추세를 잡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건 이제 정책 쪽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꿈틀댄다라는 식으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같은 경우 하루 쉬면서도 이제 뭐 어떤 선거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이제 어떤 쪽으로 좀 움직일지에 대해서 좀 나름대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시그널들이 발견이 이제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이 당선인의 그 도시 재생 사업 관련 그 이제 테마로도 이제 분류가 좀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 같은 인물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일단 오늘 그냥 일단 다 매도하시는 당락에 관계없이 일단 인물주는 다 매도하시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당선인과 관련한 이런 정책주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부터 힘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현 같은 종목은 매도하는 게 맞고 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 관점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건 이제 정책 기대감에 대한 이제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그 외적으로 이제 시장 전체를 봤을 때는 일단 반전의 실마리가 좀 풀려가는 그런 이제 느낌이 좀 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지금은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과정이고요. 이 어떤 이제 그 앞으로의 어떤 이제 선거 이후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좀 테마적인 쪽에서 접근하신다면 인물주는 절대 일단 안 된다 이제. 그러니까 정책주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은 오늘 좀 어떻게 분위기가 형성이 될까요? 워낙 이제 뭐 지금 글로벌 네. 금융 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뭐 국내 증시도 반등을 하겠지만 대선이 끝난 후에는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땠어요, 부장님? 그게 사실 좀 뭐 측정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어쨌건 우리 시장의 큰 방향을 결정하는 그 수급 주체는 이제 역시 이제 외국인이기 네. 때문에 오늘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인 스탠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우호적인 스탠스가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 이제 불어오는 어떤 반전의 실마리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어떤 그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들어오는 것인지 근데 그거는 사실 상승폭을 보면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이제 오늘 우리 시장의 상승폭이 사실은 뉴욕 증시가 급반등해도 우리 시장에 그만큼의 상승폭이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약에 상승폭이 정말 뭐 나스닥의 어떤 상승폭만큼 만약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한 것은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분명히 우리 이제 새로운 어떤 정부에 대한 그런 정책 기대감도 반영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석해 주시면 예,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수의 반등폭이 얼마나 네네. 나오는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내일 또 시장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끝으로 오늘 준비한 순서 모두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